자,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부동산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법률적인 거, 그다음에 물적인 거, 가치적인 거를 이제 경제적인 거를 구분해서 판단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감정평가사인 저가 좀 보이는 게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내용에서 그 저희 체크리스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법무사님들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들이 선행 작업이 되겠죠. 자, 그거는, 등기상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등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등기상에 있는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지, 뭔가 간단하게 소유자 간단하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그런 법률적인 관계, 법률적인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님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등기사항, 권리사항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공인중개사분들은 저는 감정평가사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지만 제가 그 감정평가 어디 가서도 계속 대학 강의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자격자라서 제도가 휙 눈을 돌리면 감정평가사는 사라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인데, 그렇죠?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냐면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평가사 자격증도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 토지를 팔 때 제가 못 팔아요. 제가 중개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윈윈해서 합의돼서 중개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유, 너무나 단순한 건물들. 아파트다. 그냥 시세 딱 맞다. 봤을 때, 별거 없다. 그런 거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나, 뭐 이렇게 복합적인 건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저처럼 이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분들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토지주와의 관계들도 있고 뭐 그 토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개발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발에 대한 체크리스트 상에서 토목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목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토목 기사님들, 뭐 이렇게 측량 기사님들 이런 분들 통해서 토목 관련된 이야기들을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건축은 이제 건축사님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이 토지가 용도를 기존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건축사님들이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용도가 지금 있는 건물의 용도랑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당연히 뭐 건물 주어졌으니까 가서 쓰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사용 생각했다가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걸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건축사분들을 통해서 전문적 의견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회계세무 전문가분들은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나중에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계세무 전문가분들의 그 역할이 좀 작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이걸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팔 거다, 팔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에 대한 컨설팅, 조언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선이라고. 제가 어찌 보면 이제 평생을 살려고 하는 집을 살 때, 그냥 그때 세무사님한테 물어본 거는, 상속증여 개념에 대한 것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어차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라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데 크게 고려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는, 이 토지를 사서, 토지를 평생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는 목적은 내가 개발을 하고, 뭐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세후 수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할 때 이 세 분 전문가들을 디테일하게 연결해서 연락해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제 부 멤버스에서도 이런 분들과 같이 어찌 보면 그 한 공간에서 같이 뭐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부멤버스라는 걸 만든 취지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한 사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끌어져요. 근데 이제 아시는 형님이 전문가들 다 몰아놓고 탁자에 다 앉혀놓고 이 개발안에 대해서 계속 몇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좋고 여러분들은 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는 가격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 가격이 아마도 미래 가치에 대한 추계를 감정평가사가 하라고 하면 좀 손이 떨릴 거예요. 감정평가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을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왜냐면요. 약간 뒷북치는 개념들이 있어요. 계속 보수적인 개념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전될 거에 대한 것들은 중개사님들보다도 더 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그 가치 전문가의 감정평가사의 활용은 약간 더 보수적인 경제적 판단에서 감정평가사를 활용하면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투자에서 나오는 거는 위험입니다.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은 개념이 투자죠. 근데 수익률을 높게 한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와 위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보다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그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관련 전문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안 되면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